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선택과목 기하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문항이 출제가 됐죠. 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 초점을 F,F'라고 했을 때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C, 0 그리고 마이너스 C, 0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요 C값 구할 때 여기요 바로 A제곱이 36으로 주어지고요. 자, B제곱이 20으로 주어져 있죠. 우리는 C제곱이 요 분모에 있는 두 수의 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36에서 B제곱 20을 뺀 요 두 수의 차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C값이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4,0하고요. 마이너스 4,0 사이의 거리여서 4에서 마이너스 4 빼면 되겠죠. 그래서 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4번 볼게요. 자, 두 초점이 C, 0, 마이너스 C, 0이고요. 주축의 길이가 8인 쌍곡선의 한 정근선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요 C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쌍곡선 기본꼴에 C를 한번 써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주축 길이라는 거는 2A 값을 준 거죠. 그래서 2A가 8이다 라고 했으니까 A가 4라는 거 하나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근선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Y는 A분의 BX라는 거, 요게 정근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데 그 중에 한 정근선을 준 거니까요. 바로 요 A분의 B 값을 4분의 3이라고 준 거예요. 자, A가 4니까요. B는 자연스럽게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됐죠? 자, 양수 C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우린 C제곱은 요 분모에 있는 A제곱 B제곱의 합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16, B제곱 9 더해서 25가 되네요. C값이 5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의 방식 그리고 쌍곡선의 방식 관련된 기본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죠. 2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이 x-3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뭐 간단히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x축을 표현해 보고요. 자, 꼭점이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다 라는 거. 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요 이렇게 왼쪽으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요 거리가 이제 p 값이잖아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까지니까 바로 2가 되고요. 요게 바로 p 값이구나. 그래서 p는 2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포물선의 방식 구하고 싶은데 y제곱은 4px 꼴에서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자, x 플러스 이렇게 돼야지 여기다 마이너스 1,0이 꼭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p가 2라고 나온 겁니다. 물론 초점은 여기 있겠죠. 이만큼 이렇게 떨어진 자, 바로 1,0 여기가 초점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됐네요. 자, 그래서 p값 그대로 2 넣어주시면 y제곱은 8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전개해보면 8x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보시면 a가 8이죠. b도 8이고요. 그래서 a, b 합을 물어봤으니까 8하고 8 더한 바로 16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주어지고 그림도 주어져 있습니다. 두 초점 F하고 F'가 있고요. 자, 쌍곡선 위의 점 A에 대해서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24다라는 조건이에요. 이거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아봐야 돼요. 그럼 우선 초점부터 구해볼 텐데, 자, C제곱은요. 분모 A제곱 B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9 더하기 16 해서 25가 되겠고요. 자, C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가 5,0이고요. F 다시가 마이너스 5,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길이가 나온 거죠. 즉 f, f 다시 요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요 길이는 바로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두 변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변을 구할 텐데, 자, 요 길이를요 m이라고 놓고요. 또 하나의 길이를 n이라고 놓고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 보자고요. 쌍곡선 위의 점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데요. 바로 주축 길이와 같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m 빼기 n이 어떤 값수 같냐? 자, 여기서 보시면 a 제곱이 9여서요. a가 3입니다. 그럼 주축 길이는 자, 요 길이죠. 요렇게 해서 바로 2a 길이, 2a. 바로 6하고 똑같아요. 그쵸? 자,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둘레 길이가 24라는 거 줬었죠. 자, 여기 요 밑변이 10이라고 보시면 바로 m과 n의 합이 그렇죠. 14죠. 그래서 mn의 합이 14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구해낼 수 있었던 거다. 자,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연립 방식 풀어주시면 m이 10 나오고요. n이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길이 볼까요? 자, 요 길이가 10이고요. 요 길이가 4입니다. 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그래요. 2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죠. 자, 2등변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 4를 밑변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럼 요 f 다시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좀 구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수선의 발 딱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변이 수직 2등분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수선의 발 h라고 한번 놔보고 구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거든요. 10이고요. 요 4의 절반, 요 길이가 바로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높이 볼까요? f 다시 h라는 요 높이를 구해보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0의 제곱 100에서요 2의 제곱 4를 뺀 루트 9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루트 96은 4 루트 6이라고 간단히 정리가 돼요. 됐죠? 자, 이제 넓이 뭐 s라고 놓고 한번 구해볼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우리가 4로 놨고요. 높이는 요 노란색 길이 4 루트 6에 해당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8 루트 6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27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죠. 자, A가 6,12로 딱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요. 자, 요 포물선 위의 점 P 그리고 직선 X는 마이너스 4 위의 점 Q라는 거는 PQ는 움직이는 동점인 거죠. 그랬을 때 AP와 PQ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P 더하기 PQ에서 우선 볼 수 있는 거는요. AP, P가 바뀌면서 길이가 바뀌겠죠. 그런데 PQ도 바뀌잖아요. Q의 위치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우선 AP는 하나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요. PQ, 즉 P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거는 뭐다라고 볼 수 있냐면 그래요. 바로 수선의 발. 요렇게 P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거죠. 자, PQR이라고 놓을까요? 요 수선의 발을. 그러면 PQ보다는 PR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AP 더하기 PR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PR은 그대로 그냥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라고 치자면 AP 길이를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면 좋겠죠. 최소값이니까. 그러려면 포물선의 정의를 좀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구해보죠. 자, y제곱은 4px가 기본꼴이고요. 자, p가 바로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인데 요 정도쯤 굉장히 가깝게 있네요. 1,0이 바로 초점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또 준선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준선을 이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준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 정의를 이용해 볼 거야. 자,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 그러면 요 포물선 위의 점에서 요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준선까지의 거리하고 같죠. 그래서 요 점이요. 자, R 가기 전에 이 점을 하나 놓도록 하죠. PQRS, S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를요.
자, 그러면 요 PR 길이라는 건 뭐하고 같냐? 보세요. PR은 PS에다가 요 길이는 마일에서 마사까지니까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R 길이는 자, 우리가 설정한 요 PS에다가 3을 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 길이하고 같은 거 좀 써볼까요? 자, AP에다가요, 요 PR 대신에 PS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건 AP 더하기 PS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다음 봐보세요. 자, AP 더하기 PS라는 건데 PS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요? PF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PS하고 똑같은 게 바로 PF다.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 요 AP 더하기 PAP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P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이라도 꺾이면 최소값이 아니죠. 꺾이지 않게끔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바로 A에서부터요 쭉 F까지 그대로 그어준 요 선분 길이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때 뭐 P 값은 이쪽에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더 작을 때, 최소일 때는 요 둘의 합이 바로 AF일 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AF 더하기 3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AF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X좌표 차의 제곱 5의 제곱 25, Y좌표 차의 제곱 12의 제곱 144 이렇게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 되겠고요. 자, 근원에 보시면 루트 169가 되겠죠. 바로 13이네요. 13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바로 1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2x 위의 점 pn이 있고요. 자, pn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가 2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5pn이라는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바로 이 시그마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면서 접근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좌표 평면에 포물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값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기본꼴은 Y제곱은 4PX이죠. 그래서 요거를요, Y제곱은 4 곱하기 바로 2X로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X 이렇게 되면서 P값이 2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초점 여기가요 2분의 1, 0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준선이 있겠죠.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준선이 있습니다. 자, 포물선은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포물선 위의 점 PN 적당히 찍어볼까요? 이쯤 찍어보겠습니다. PN 이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이용해 봐야 돼요. 정의라고 한다면요, 초점까지 거리하고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거리하고요, 자, 여기 준선까지의 거리, 요 길이, 자, 요 파란색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됐네요. 자, 근데 이 길이가 뭐라고 주어졌냐? 2n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길이 또한 2n이 되면서 우리는 pn의 좌표 설정이 가능하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n을 더한 2n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x좌표구나 라는 거고요. y좌표는 그대로 요 식에 대입하면 나오겠죠. 자, y제곱은 x좌표에다가 그대로 2n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다 2배 하니까 4n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y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서 우리는 자, y좌표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루트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OPN 길이를 묻고 있으니까요,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OPN의 제곱이니까 루트 없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좌표 차의 제곱, 자, y좌표 차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루트 없어지겠네요. 바로 이게 OPN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자, 전개해 주시면 4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주셔서 이거에 대한 시그마 계산만 하시면 끝이 나요.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시그마
자, 그대로 우리가 구한 식을 넣어 주시고요. 단순한 시그마 계산 문제네요. 그렇죠? 시그마 n 제곱, 시그마 n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식만 써볼까요? 4에 시그마 n 제곱 그러면 6분의 자 8 곱하기 9 곱하기 자 8의 2배에서 1 더한 바로 17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2 밖으로 빼내고 시그마 n이라고 한다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을 8번 더하세요 라는 거니까 곱하기 8 요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면 882가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좌표를 설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29번, 30번 단답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두 초점이 F1, F2인 타원이 주어져 있고요. 자, F1이 C,0이고요. F2가 마이너스 C,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해서 꼭지점 두 개가 나와 있죠. A 3,0이고요. 자, B가 마이너스 3,0으로 주어져 있어요. 타원의 장축 길이가 주어진 것이죠. 요 A, B, 즉 장축 길이가 6입니다 라고 주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조건 보죠. 자, 그 다음에 F1을 한 초점으로 하고 또 하나 F3도 초점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쌍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BO가 주축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쌍곡선이 타원과 제1싸움에서 만나는 점이 P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 P는요 바로 타원하고 쌍곡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타원의 정의도 이용하고 쌍곡선의 정의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이 삼각형의 둘레길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삼각형 좀 체크해 볼까요? 자, PF3 이렇게 해서 요 길이 구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자, F32 요 길이도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PF2 요 길이 또한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변 길이 구해서 둘레 길이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길이 설정을 좀 해서 접근할 텐데 타원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에서는 정의를 이용하면 요렇게 자, P에서요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장축 길이와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요 쌤이 M이라고 놓고요 요 길이를 한번 N이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장축 길이와 같다. 장축 길이 6이라고 주어져 있죠. 6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바로 쌍곡선의 입장에서 길이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두 초점까지 거리 요 길이를요 L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에서요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 즉 L과 N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축 길이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축 길이가 아까 BO였죠. 자, BO 길이 3이라고 보입니다. B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3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네요. 자, 우리는요 둘레 길이 구할 건데 M과 L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고 합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ML의 합 어떻게 하면 나오죠? 두 식을 더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M과 L의 합은요 바로 9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변 길이 합을 알았으니까 우리 뭐만 알면 되냐면 요 길이요 F3, F2 요 선분 길이만 알면 끝이 나요. 됐죠? 자, 이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라고 하면 자, 요 길이가 바로 C에 해당되는 거죠. 길이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길이는 3에서 C를 뺀 3-C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C가 되겠죠. 길이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3-C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길이 좀 보십시오. 자, 바로 쌍곡선의 입장에서요 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역시나 여기 꼭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C죠. 그럼 여기도 C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C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3, F2 요 길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C에서 3-C를 더하니까 바로 3이다 라는 거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이제 둘레 길이는 바로 나오네요.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되나 보면, 자, L하고 M하고의 합이요. 바로 9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 노란색 길이 3까지 더해주시면 12라는 길이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12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타원하고 쌍코스의 바로 교점 나오면 정의를 각각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자, 그림에 보면 두 초점이 F와 F'로 주어져 있는 타원이 있고요. 이 타원의 장축 길이가 12다라는 조건 우리가 이용해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자, F가 초점이고요. 직선 X는 마이너스 K가 준선인 또 포물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초점, 준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 있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포물선이 타원하고요. 점 P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2점의 점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이 P라는 점은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타원의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그래요. 바로 포물선의 정의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각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 각 F-FP라는 요 각이죠. 요 각. 자,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줬구나 라는 거. 자, 하나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코사인 값을 줬다는 건 결국 이 각에 해당되는 각의 크기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나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 요 식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주 C값하고 K값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부터 갈 텐데, 정의를 좀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 포물선 입장에서 정의를 좀 이용해 볼게요. 자, 포물선 위의 점 P죠. 그럼 초점까지의 거리, 요 PF 길이하고요. 자, 요 준선까지 거리 PQ 길이는 어때요?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에서 PF하고 PQ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나 조건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PQ하고 PF가 같으니까 요 길이 사라져가지고 양배 마이너스 1 곱하면 요 나 조건이 의미하는 게 F-Q 하고요. F-F하고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길이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제 F-Q 연결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요 길이하고요. 자, F-F하고 요 길이하고 지금 같은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가 같구나. 자, 근데 직관적으로 보면 요 두 길이, 즉 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말은 뭐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는 맞습니다. 자, 어떻게 맞는 걸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자, 요 두 개가 지금 평행이잖아요. 사실상은 이렇게 그어 보시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자, 요 각하고요. 자, 요 각은 막곡자각으로 같겠죠, 그렇죠? 억각으로 같습니다. 정정할게요. 자, 억각으로 같겠죠. 자,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요 각의 크기 역시 두 밑각 크기 같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이등변이니까 두 밑각 크기 같아서 이거는 한 변의 길이 같고 양쪽 끝각까지 같은 합동인 상황이어서 요 네 변 길이가 모두 같은 상황인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번 시험 때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하 파트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시험 때 매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은 좀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결국 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이 사각형은 마름모다라는 것까지 해결한 겁니다. 나 조건은 이용한 거고요. 됐죠? 자, 이제 가 조건을 이용해 봐야 되겠어. 가 조건은 어떤 조건을 이용하라고 준 거지? 라고 한번 보면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각을 포함한 삼각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PF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삼각형에서 뭔가 이용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이 설정을 해서 접근을 좀 해볼 텐데요. 어떤 길이 설정할 수 있냐? 자, 여기는 여기가 C,0 마이너스 C,0이니까 여기 EC라고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네 변 길이 모두 같은 상황인데 한 변이 EC니까 요 길이도 EC가 될 거고요. 요 길이도 EC, 이 길이도 EC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됐네요. 자, 이제 P에서요, 이제 우리 타원의 정의를 아직 이용 안 했어요. 타원의 정의를 좀 이용해 보자면,
자, 요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끼리와 같아요. 장축끼리 10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요 PF하고, 자, PF 다시 하고 더한 것이 12다 라는 거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PF 요거를 EC라고 놨잖아요. 그래서 PF 다시 길이가 설정이 됩니다. 바로 12-EC라고 설정이 돼요. 요 길이가요 12-EC입니다 라고 설정이 되죠. 그럼 됐네요. 자, 요 각을 이용하라고 이제 가조건을 준 거잖아요. 가조건은 자, 세 변의 길이 모두 설정되고 여기 각까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주고 이 C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2C의 제곱은 양변 제곱의 합 4C제곱 4C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곱하면 4C제곱이에요. 여기다가 코사인 값 바로 8분의 7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쭉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C제곱 마이너스 16C 더하기 48은 0이다 라는 C에 관한 2차 방식 나오고요. 자, 인수분해 보면 C-4, C-12의 곱이요. C가 4 또는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C는 12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축 길이가 12잖아요. 그래서 이 C 자체가 이 장축 길이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C가 12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C는 당연히 12가 될 수는 없고요. C가 4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C가 4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C 값을 구했다면 이제 K 값, 요 준선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C에 4 넣어보시면 요 길이가 이제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F가 C,0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8,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네요. 4,0이네요. 정정이요. 정정할게요. 자, C가 4죠. 4,0입니다. 여기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K 위치인데, 뭐 여기는 마이너스 4,0이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K의 위치를 알아내려면 어떤 길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나? 보시면 요 길이를 파악해야 됩니다. 요 빨간색 길이요. 됐어요. 이 길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어디서 구하냐? 그러면 요 각하고요. 요 각이 그래요. 바로 동의각에 해당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변 길이 EC라는 길이는 알고 있잖아요. 바로 8로 알고 있죠. 요 길이가 8. 그럼 됐네요. 요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빗변 길이에다가 바로 코사인 값을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세타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8분의 7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7에 해당되는 길이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K라는 거는요, 바로 요 마이너스 4에서요. 7만큼 왼쪽 간 거니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1이 되겠고요. K가 11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C하고 K 값 나왔죠? 그래서 문제에서 C 더하기 K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15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번, 30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두 도형의 교점이 나온다면 가까이 도형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들을 설정한 다음에 그 길이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기하 문제들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특히나 2차 곡선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두 도형의 교점이 나왔을 때 경우는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라는 것이고요. 30번처럼 이렇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런 것들 결합해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과정에서 나오는 그 도형 쪽 공식들도 다시 한번 정리는 꼭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